최근 부동산 핫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핫코너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제 옆에는 김우영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몰아닥친 이 코로나19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어느덧 올해도 하반기를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선 이달 28일 이후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 상한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소장님, 우선 배경을 짧게 설명해 주면서 얘기를 풀어볼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경과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8월이죠. 분양가 상한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단계로 앞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 필수 요건도 투기 과열지구로 바꿨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동까지도 지정했습니다. 네, 당초 정부는 그 발표 후인, 발표 2달 뒤죠. 발표 2달 뒤인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분상제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앞둔 단지들이 건세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시간을 줄 테니까 분양을 준비하려는 의미로 6개월 늦춰서 올해 4월 28일로 그 적용 시점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서 다시 늦춰지게 되죠. 그래서 그 3개월이 늦춰져서 7월 28일로 적용 시점이 확정된 겁니다. 네. 이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눈에 띄게 많은 것도 분상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상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으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았고요. 이달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해서 빠르면 9월에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반포 15차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달의 분양 주인 단지로는 개포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는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상계 6구역을 재개발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증산 2 촉진구역을 재개발하는 DMC 센트럴 자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을 받으면 그 조합원들 예상한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인데 차라리 분상제 적용을 받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예, 그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둔촌 주공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들이 지난해 말 그 총회를 통해서 결의한 그 일반 분양 가격을 도시주택공사 허그라고 하는데요. 허그와 협의한 결과 그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분상제 적용을 받으면 허그의 분양가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 분상제는 과거에도 이제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앞으로 분상제 적용 분양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분상제 가격은 택지비, 건축비에다가 건설사의 적정 이익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 분양가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분양가의 70%를 차지한다는 택지비 산정 기준이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 65% 수준이고요. 표준시이다 보니까 개별 단지보다 시세 반영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비도 표준형으로 적용되고요. 건설사의 적정이익도 건설사 개병사절보다는 정부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분상제 적용 시기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해 볼 때 분상제 적용 분양가는 허그 분양가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아지는 게 합리적인 전망 같습니다. 분상제 적용하면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당이죠. 네. 2,600만 원대로 예상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그의 분양가 관리 방식은 인근에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나 인근 구축 아파트 가격과 비교 산정을 하게 되고요. 매달 15일 발표하는 서울 지역 민간주택 평균 분양가를 110% 반영하게 됩니다. 반면에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직접 통제 방식입니다. 사실상 이제 한국감정원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택지비 감정평가위원회 반드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켜야 하고요. 지자체 분양가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3중의 분양가 통제를 받는 셈입니다. 또 분상제가 적용되면요, 허그의 분양가 심사는 이제 얻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보증은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허그 보증이 계속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만약 분양가 통제가 이제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 불가라는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후 분양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경쟁행위는 선택의 문제이니까 네. 후분양도 선택 기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분양의 선택 기준은 지상층 골정호 공사가 완료되는 약 80%까지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한 약 2년 기간에 해당하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금리 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할 테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간 단축이 문제입니다.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사업 추진 속도라고 답할 겁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끌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로 다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핫코너의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요약하면 상한제 적용 분양가가 허그 분양가보다 낮을 것이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올려야 경제이득을 볼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준비한 핫코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뜨거운 부동산 이슈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별이었습니다.